아약스를 상대로 축구 레슨을 해버린 나폴리는 챔피언스 리그의 진정한 스타이다. 오늘 아약스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아약스와 나폴리의 챔피언스 리그 A조 조별리그 경기 이후 칼치오 메르카토가 보도한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를 보신 분이시라면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나폴리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원정 경기의 불리함도, 주전 스트라이커의 공백도 나폴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이기 이전에 축구 팬들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관전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축구 그 자체를 보여주었다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6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장식하고 조 1위에 올라버린 나폴리. 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였기에 많은 골이 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약스는 나폴리의 벽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 수비진과 미드필드에 밀려 한 골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나폴리는 주전 스트라이커 오시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6골을 몰아친 소름 끼치는 결정력을 발휘하였는데요. 오늘 경기는 당연 화려한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에게 그 공이 돌아가는 게 맞지만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들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와 라흐마니가 상대를 제압한 것과 골키퍼 메렛의 선방을 기억한다면서 팀원 모두가 잘했다는 예시에 김민재 선수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나폴리가 압도해버린 경기이기에 수비진들이 그리 주목받기 힘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골닷컴은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였고 코리어 또한 평점 6.5점을 부여하며 페널티 에리어에서 탄탄한 프로페셔널함을 선사하였다 평가하였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칼치오 메르카토의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범한 평가가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었습니다. 기사는 김민재가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고 평소처럼 사전 차단도 매우 잘했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잘해내면 그것은 나폴리 기준에서는 당연한 것. 즉 김민재는 이제 또 김민재가 김민재 했네 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리그를 옮긴 지 팀을 옮긴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마치 몇 년간 팀을 이끈 베테랑 수비수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지경인 것이죠. 김민재 선수에게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비단 나폴리뿐만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레전드 수비수를 배출해온 이탈리아 리그 전체에서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폭발하고 있으며 후스코어드가 선정한 유럽 베스트 11에도 세리에 A 리그 소속 선수로는 유일하게 김민재 선수가 선정된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증명이 끝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투토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 평가에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기사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아약스의 모하메드 쿠두스와 그의 동료들을 몰아내고 스코어가 1대0이든 1대6이든 간에 수비 진영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칭찬은 물론 기술적인 빌드업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 평가는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데요. 첫째로 평가 내용에서 등장한 쿠두스가 바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맞붙게 될 가나의 신성이라 불리는 선수이고 그를 완벽히 제압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크게 공헌했다는 점 때문인데요. 가나 매체 가나 사커넷은 이 경기 이전부터 김민재 선수와 쿠두스의 첫 대결에 주목해왔다면서 대망의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을 앞두고 두 선수의 첫 만남이 될 이 경기에서 한국의 김민재는 쿠두스에 대한 메모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가나는 쿠두스가 김민재 선수를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으니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바로 김민재 선수가 경기 흐름을 얼마나 잘 읽는지에 대해 보여준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매 경기 충격적인 모습을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재는 단순히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클리어링을 하는 일반적 수비수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경기 전반 16분 팀의 동점골의 기점이 되는 연계를 차단한 모습이 바로 그러했었고 팀이 5대1로 압도적인 스코어 차로 이기고 있다 보니 경기가 원사이드로 흐르게 된 상황에서 상대가 수비 진영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격수가 압박으로 공을 차단하듯이 하프라인 지점까지 뛰쳐나와 상대 공을 빼앗아 역습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제공한 부분도 그러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월드클래스 수비수와 일반적인 수비수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런 공격적인 수비 능력, 빠른 공수 전환을 이끄는 패스, 세트피스 득점력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조건에서 김민재 선수는 월드클래스 반열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전 유럽 팀들을 상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눈이 다 시원해지는 나폴리 경기와는 달리
팬심으로 챙겨보기는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팀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완전 똑같은 선발 라인업으로 챔피언스리그 독일 원정에 나서서 프랑크푸르트와의 0대0의 답답한 고구마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의 생각은 이해하지만 매일 훈련장에서 선수를 관찰하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말로 단호하게 선발 선수 기준을 제시했던 콘테 감독이기에 이런 라인업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경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자면 가디언의 기사 보도 내용 중에 나왔던 한마디인 콘테도 최고가 아니었고 토트넘도 최고가 아니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콘테 감독은 무승부에 대한 생각도 할 것이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의 발언을 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 콘테 감독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공격 포인트 중에 가장 큰 것은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을 가지고서 너무 수비적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죠. 익스프레스도 이번 경기에 대한 리뷰 기사에서 콘테가 수비적이라는 조롱을 받는 건 정당하다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너무 깊게 물러나 있었으며 그 증거로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는 때때로 네 번째 센터백인 것 마냥 센터백의 자리를 잡았고 팀 동료들이 더 물러나도록 독려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모든 기사가 콘테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요일 아스날에게 패배한 후 놀랍게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선발을 구성한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으며 아스날과의 경기에서처럼 위험한 전략처럼 보였지만 적대적 분위기의 원정 경기에서 다양한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다 전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전략이긴 했지만 아스날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더 창출해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토트넘이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아스날과 프랑크푸르트라는 두 팀 간의 상대적인 전력 차이일 뿐인 것인지는 고민할 부분이겠습니다. 그래도 팀의 주포 해리케인은 마냥 행복해했습니다.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를 보낸 해리케인은 오늘 막혔지만 여전히 챔피언스 그룹에서 토너먼트 경쟁을 하는 것과 클린시트, 즉 무실점은 좋은 점이라 트윗하였는데요.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케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오늘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할 정도로 케인은 정말 휴식이 필요한 잉글랜드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경기의 상대 수비가 패스워크나 노련미로 분데스리가에서는 인정받는 일본의 하세베 마코토였는데 축구를 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 센터백도 아닌 하세베 마코토에게 철저히 봉쇄당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현지 매체 미러를 통해 나올 정도면 케인은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경기를 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린 크로스, 히샬리송과의 절묘한 팀워크 이후에 빠른 크로스, 중거리 슛 찬스를 날린 것은 물론 평소에 잘하던 패스들과 공을 지켜주던 모습까지 여러 방면에서 부진했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과 팬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경기를 케인 혼자 독박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히샬리송은 물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우리 손흥민 선수 역시 정말 잘했다고는 할 수 없는 아쉬운 찬스를 날린 장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데일리메일은 토트넘의 삼각편대가 전부 부진한 부분이 컸다는 논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케인과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전부 부진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팀 전체가 마지막 패스의 정밀함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은 경기를 본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히샬리송만큼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케인이 내어준 오프 찬스에서의 슛은 아쉬웠지만 팀의 공격 전개와 위협적인 모든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 중심에 있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는 후스코어드가 제공하는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콘테 전술로 인하여 거의 윙백과 같은 수비 참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상대 수비라인 돌파가 아니라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공격 전개를 하는 역할과 중앙에서의 전개로 전환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희생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페리시치의 히트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높은 진영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페리시치인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이후에 찬스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말과 함께 상황에 따라 공간을 많이 찾아 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상황마다 경기마다 변화를 주고 있다.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것 또한 선수 몫이다. 적응 중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이긴 하나 지금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가 시작된 지 한참 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적응 중이라는 말을 남긴 것은 해석하기 여하에 따라 기존과 달라진 몸에 맞지 않은 옷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선수가 감독의 전술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전성기를 누려야 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시점에서 콘테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경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해도 이제 이번 일요일 새벽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인 브라이튼으로 곧바로 원정을 떠나야 하는 토트넘인데 부상 공백으로 인해 로테이션이 전혀 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리그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 혹은 전술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